안녕하세요. 메가비뇨기과의원 평택점 김현철 원장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자면 한 번 정도 생각해보는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위치가 음경 안쪽으로 들어가서 방광 사이에 있는 구조입니다. 요도를 감싸고 있는 기관이 되겠고요. 남성이 50대가 되면 전립선 내부에 비대성 병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흔히 남자 50대를 전립선 연령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물론 30대나 40대에서 드물게 비대성 변화가 일어나는 예도 있습니다. 더 나이가 들면서 확률적으로 전립선 질환이 늘어나게 되고요. 한 80대가 되면 거의 90% 정도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은 인종과 환경, 식생활, 유전 여러 가지 원인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을 자라서 증식형이 있는 그런 타입 한 가지만 보지는 않습니다. 선천적인 경우도 꽤나 있기 때문에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전립선이 보통 크기가 20g이 정상이면 20g 이상으로 조금씩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는 그런 타입, 전립선 증식증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방광 출구 폐색 타입입니다. 크기는 초음파상에서 정상인데 요속은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소변은 자주 보게 되는 정상적이지 않은 증상을 나타나게 되죠. 이런 환자분들을 방광 내시경을 해보면 방광 출구가 좁아져 있는 폐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는 저희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같이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배뇨장애인데 소변이 약하거나 자주 보거나 잔뇨감이 있거나 또는 소변 보고 나서 잔뇨가 떨어지는 배뇨 후에 요점적 현상이 주 증상이 되겠고요. 심한 경우에는 소변을 못 참게 되는 절방뇨 또는 기저귀를 차게 되는 요실금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고요. 방광에 돌이 생겨서 결석을 수술로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비뇨기과 와서 소변 속도 검사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소변을 참고 오세요 라고 합니다. 보통 물을 드시고 한두 시간 정도 참고 오시면은 방광 내에 잔뇨량이 한 200cc 정도 이상은 차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기계에다가 소변을 보게 되는 요속 검사입니다. 요속 검사에서 소변 속도가 떨어지고 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폐색이 있구나 라고 비뇨기과 의사는 판단하게 됩니다. 주로 남성이니까 주 원인은 전립선 비대증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요도 협착이 있다든지 다른 폐색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항문 안으로 전립선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를 시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필요할 경우 방광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도 협착을 확인할 수도 있고 우연히 방광 내에 종양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수술 전에는 반드시 하게 되는데요. 폐색 타입을 확인을 하고 수술 종류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 전립선 요도 출구하고 비정상을 구분해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방광이 얼마나 안 좋은지 변화를 확인하게 됩니다. 방광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약간 쭈글거리는 모양으로 근육이 많이 증식이 돼서 이런 경우에는 아주 가민성으로 변하거나 잔뇨가 남거나 힘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입니다. 치료로 넘어가면 보통 약을 많이 드시거든요. 알파 차단제라고 해서 방광을 짜주고 전립선 비대증 부위를 이완시켜줘서 배뇨를 편하게 도와주는 가장 기본적인 약이 되겠죠. 모든 전립선 비대증 환자라고 하면은 이 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빈뇨에 대한 약을 한두 가지 추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립선이 증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크기를 줄여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차단제를 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6개월 이상 복용했을 때 크기가 보통 20%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이 현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드셔야지 그게 증식을 억제하게 되고 심지어는 억제를 했는데도 억제가 되지 않고 더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치료의 단점이 되겠고요. 이 마지막 남성 호르몬 차단제는 안타깝게도 남성 갱년기를 만들기 때문에 성욕이 떨어지거나 근력이 감소되거나 성기능이 떨어지는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생기고 비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가 이런 약물치료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는 더 이상 약을 먹기 싫다,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약을 드심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중간에 점점 나빠지는 경우, 또는 이제 합병증이 정말 생겨서 방광에 돌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수술을 빨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5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레이저 수술로 홀랩 레이저 수술이 있고 전립선 플라즈마 기화술이 있습니다. 이런 수술들은 역행성 사정 현상이라고 성관계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정액이 안 나오는 그런 합병증이 대부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납득을 하신 경우에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술을 저희가 진행하는 이유는 그만큼 표준적인 수술이고 재발률이 낮은 거의 완치에 가까운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소 침습적 수술 3가지가 있습니다. 전립선 결찰술, 실로 묶는 수술이죠. 그 다음에는 워터젯 로봇 수술, 물을 싸서 전립선 조직을 절제해주는 수술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수술법도 정액이 안 나오는 경우가 10에서 15% 정도 있다는 점입니다. 전립선 결찰술은 거의 100% 정액이 보존되는 수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리즘 수술이 있는데요. 리즘 수술은 수증기를 이용해서 증식된 전립선을 약 3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죠. 다만 이제 소변줄을 한 일주일 정도 좀 오래 차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액은 이제 거의 100% 가까이 보존이 되게 돼 있고요. 다만 비용이 이제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싼 게 단점입니다. 전립선 크기에 따라서 수술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립선이 작을 때 또는 클 때 저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이 클 때는 레이저 수술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로봇 수술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작을 때는 유로리프트라든지 리즘 수술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표준 수술이 레이저 수술 종류가 되겠고요. 홀뮴 레이저는 통째로 전체적으로 전립선 조직을 드러내는 수술이고요. 플라즈마 튜리스 수술은 전립선 요도 안쪽에서부터 천천히 긁어내거나 태우는 방식으로 전립선 조직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유로리프트는 이제 결찰술로 아주 쉽게 빨리 끝나고 정액이 보존되는 장점이지만 크기가 작은 경우에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워터젯 로봇 수술은 최근에 이제 개발된 수술이지만 많이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액이 100% 보존이 안 됩니다. 한 10 내지 15%에서는 정액이 보존되지 않고 일부 이제 수술 후에 출혈이 좀 있어서 추가적으로 지혈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술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수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리즘 수술이 되겠고요. 가장 마지막에 개발된 수술법입니다. 전립선 내에 수증기를 싸서 크기를 30% 정도 줄이는 수술입니다. 아주 큰 크기가 아니면은 획기적인 방법으로 정액도 보존되고 자연적으로 전립선 요도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합병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많이 시도되고 있고요. 여기까지 5가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약을 계속 드실 수도 있고, 물론 약물치료로 내가 증상이 많이 편하고 특별히 위험한 수술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다른 합병증이 생긴 경우, 이미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오히려 빨리 수술을 선택함으로써 방광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수술 타이밍을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메가비뇨기과의원 평택점 김현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